기업을 주식을 투자하면은 또 소비 패턴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 거의 최근 10년 동안 네. 소비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네. 내구재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내구재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냉장고, 세탁기, 네. 뭐 그다음에 TV나 그런 좀 대형 가전,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네. 물론 자동차는 계속 이제 판매는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지금 최근에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가 주가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지. 네. 그 전에 사실상 2020년 뭐 여름까지만 해도 자동차 시장은 계속해서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도 네. 상당 기간 하락을 면치 못했잖아요. 그때는 네. 가치주였죠? 근데 네. 최근에 갑자기 성장주가 됐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네. 성장주로 이제 변모를 하면서 네. 저평가된 성장주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런 그동안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다른 기업들이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내구재 소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반대로 그런 내구재 소비가 줄어든 대신 사람들 렌탈을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네. 최근에 제가 본 뉴스 기사로 뭐 코웨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이다. 그렇더라고요. 네, SK 매직도 사상 최대 매출이다. 네. 네. SK 렌터카도 뭐 호조다. 네. 다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려서 렌탈하고. 네.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안마기를 하나 또 네. 렌탈을 구매를 하거나 뭐 렌탈을 하거나 해서 네. 한번 알아보러 갔는데 네. 요즘에는 또 렌탈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진짜 실제로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렌탈을 네. 많이 하겠구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그냥 쓰다가 나중에 처분하기도 곤란하니까 아. 그냥 반납하면 되니까 쓸 만큼 쓰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렌탈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은 또 상대적으로 내구재 소비는 줄어드는 거고. 네, 그게 좀 맞물리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웨이 같은 경우 정수기도 그렇고 비데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뭐 쿠쿠 홈시스도 네, 그렇죠. 계속 렌탈 사업 잘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렌트카도 요즘은 자동차 안 사고 네네. 쏘카 있잖아요. 네네. 와, 쏘카 이것도 굉장히 잘 되고. 근데 왜 제품을 이제 사지를 않고 왜 빌려 쓰는 이렇게 왜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일단은 그 네. 렌탈 회사들 자체가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가 옛날보다 확실히 높아진 것 같고요. 빌려주는 게 좋아졌고. 제가 한번 둘러본 결과로 네. 매장에서 그 어떤 할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관리 서비스. 특히 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샀을 때 내가 제대로 관리 못하고 고장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후 서비스가 확실하니까 AS 같은 네, 부분들. 이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구독 경제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또 많이 구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 멤버십 가입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멜론이나 뭐 플로 같은 것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네.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내고 쓰는 그런 문화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고 있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낄 때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하나를 사려면 500만 원인데 네. 렌탈로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돼. 네.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는 돈은 크게 느껴지지만 네. 근데 렌탈 5만 원은 싸게 느껴지고 거기다가 카드 할인으로 15,000원 더 하면 35,000원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지갑을 연다는 거죠.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악도 매달 뭐 내고 넷플릭스 이런 것도 네, 그렇죠. 매달 뭐 돈 내고 그 게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패키지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에 5만 원, 4만 원 네네. 이렇게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온라인 게임 하면은 한 달에 뭐 3만 원, 2만 원씩 내라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수익이 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주식으로 치면 NC소프트 리니지가 네네, 그렇죠. 뭐 몇만 원,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런 게 확실히 돈이 된다. 왜냐 NC소프트가 지금 게임 회사 중에 1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C가 렌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 구독이죠. 네. 그러니까 렌탈이라는 것 자체가 또 말을 잘못 어떤 구독 경제. 그러니까 꾸준히 네. 계속 서비스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점점 많이 퍼지고 있고 사람들이 거부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자동차 렌탈 이런 것도 네. 뭐 차를 살려면은 좀 목돈 큰 돈이 필요한데 그냥 쉽게 타고 또 반납을 하고 네. 또 신차 나오면은 한번 또 바꿔 타보고 기분 느껴보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좀 요즘에 니즈와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네. 욜로
아, 뭐 네네. 분위기.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내가 워라벨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의 삶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 좀 돈 모아서 오랫동안 돈 모아가지고 한 방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걸 받는다 그런 느낌,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지금 이제 렌탈 문화, 렌탈 시장을 점점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소비 패턴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수익률을 높이는 쉬운 투자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벤치마킹 전략이라고 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벤치마킹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책에다가 소개를 해 놓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은 1등 기업 제품을 어떻게든 따라해서 2등 기업, 3등 기업, 이제 후발주자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따라가서 수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펀드 중에서 1등 펀드, 수익률이 좋은 1등 펀드 또는 ETF에 포함된 종목을 복사를 해서 사는 거죠. 똑같은 종목을.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1등 펀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펀드에 더 많이 가입을 해요. 네. 그러면은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면은 당연히 그 자금 운용 담당자는 그 펀드에 포함된 종목을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겠죠.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들도 그냥 거기에 편승을 해서 어차피 펀드에 들어있거나 ETF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펀드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나름대로 엄선을 해서 고른 종목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죠. 이 시장에서 한번 걸러진 종목이고 그리고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벤치마킹 그 펀드에 포함된 종목을 사는 게 어쩌면 조금 안전한 전략이 될 수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은 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뭐 자동차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기차와 자율차의 미래,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창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된 게 뭐 현대기아차의 이제 그 전기차, 네, 그다음 그렇죠. 애플카의 등장, 애플카, 예,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모빌리티가 아주 큰 산업이 될 건 확실하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의 삶을 또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의 네. 등장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간혹 보면은 어떤 이제 밤늦게까지 어떤 행사가 있거나 연말 연시나 뭐 그럴 때 지하철이 12시, 1시밖에 안 되고 대중교통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일찍 가야 되는데 그렇죠.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화 된다면은 24시간 버스가 다니는 세상이 네.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좋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 주차장에서 목적지만 입력하면 또 다른 목적지까지 알아서 차가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차량 지금으로 치면 운전자, 오너가 되는 건데, 네. 오너는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의가 있어서 회의장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네. 회의 준비를 하는 거고,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하면서 가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모빌리티 시장의 어떤 성장, 그다음에 미래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네.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그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 이미 자율주행 한 3단계까지 됐잖아요. 네네. 아니 그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 어떤 분들이 경찰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나온 건데 막 술 마시면서 운전하면서 네네. 근데 심지어 그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네. 운전에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영상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야 이게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진짜 먼 미래가 아니라 진짜 확 왔구나. 이걸 느꼈어요. 네, 지금도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테슬라 뭐 주식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테슬라 주식 갖고 계세요? 네네. 네. 맞아요.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테슬라 차량에도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량들도 네. 뭐 주차장에서 업데이트, 이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자율주행 그렇죠. 프로그램을. 네. 이제 업데이트가 새로 되면은 주차장에서 나와서 목적지 누르면 알아서 이제 갈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뭐 차에서 뭘 하든 잠을 자던지. 그렇죠. 내 차에는 네. 알아가니까. 근데 또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네. 뭐 다른 독일 차들도 그렇고 지금 뭐 자율주행 2단계까지는 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자율주행 눌러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앞차하고 간격 맞추고 네. 뭐 속도 맞춰가면서 이제 가는 정도는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되면은 확실히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효율적인 시간으로 이제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시장 얘기, 좀 전체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투자 시장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는 이제 조정장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시장이 떨어지면은 뭐 별로 기분은 좋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주식 투자는 하고 아마도 2021년은 매우 네. 또 시장이 큰 상승을 보여주는 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아, 물론 이제 1차적으로 1월 달에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증권가에서도 뭐 높게는 3,600 정도까지 전망을 하는 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뭐 그 수준 이상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연말에는. 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네. 전략을 잘 짜는 게 좋고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네.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또 이제 성장주들한테는 타격이 갈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자금 운용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전략을 짜는 게 수익률을 또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또 미국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기술주 성장주가 조정받고 있으니까 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뭐 한 6개월 정도 뭐 이런 기간을 봤을 때는 또 성장 기술주를 매집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이제 서서히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네. 쪽에 또 관심을 가지면은 아마 시장 지금 조정기를 버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이 현재가 지금 아까 뭐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도 했는데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AI 조류독감 말고 바로 로봇, 인공지능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시대에는 또 어떻게 또 발맞춰 나가야 되는지. 네. 진짜 우리는 사실 AI도 이미 우리 삶 속으로 많이 네. 파고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웬만하면 뭐 AI 서비스, 사실 또 뭐 카카오나 여러 가지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 이런 데서 음성 인식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좀 넓게 본다면은 AI의 영역이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AI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겠지만 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AI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AI 관련 기업이 뭐가 있지? AI 서비스 개발하는 기업이 뭐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네. 또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AI가 어떤 분야에서 또 좀 더 그 영향력을 발휘할까?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AI 기반이고 그다음 로봇 시장도 나중에 엄청나게 좀 큰 시장으로 변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분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향후에 로봇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 작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 섹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반도체라던가 건설,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네네. 뭐 어떤 업종을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이 많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좀 그런 쪽으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반도체는 2021년 계속 좋을 거예요. 실적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네.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위주잖아요. 네.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고 네. 둘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히 입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 업황하고 이제 많은 관련이 있는데 네.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뭐 D램 가격이 현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수익성이 네. 개선될 거고 뭐 네. 3분기부터 낸드 현물가 상승에 이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은 거기에 선행해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이미 반도체 쪽은 꾸준히 뭐 관심 가지면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화학 그리고 기계, 원자재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늘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 오늘 좀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화학 이쪽은 그 4차 산업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네, 정유라던가 이쪽은. 네,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또 넓게 보면은 특히 최근에 제가 네. 뭐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 아. 대한유화라는 데가 아,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대한유화가 또 화학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분리막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또 뭐 사실은 모든 게 다 연결될 네. 수도 있고 또 화학이라고 하면은 뭐 2차 전지 배터리도 있지만 네. 또 수소 에너지 아, 그렇죠. 네, 그런 쪽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네. 근데 또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아. 개선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시장 전체적인 시장 자금의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예,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지면은 그래도 수익률 높이는데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아, 뭐 이런 제가 생각을 그 합니다. 확실히 느낀 게 그 국일재지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일재지 처음에 전 종이 만드는 회사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 원래 종이 만드는 회사 맞는데 막 그래핀 소재, 네, 신소재 뭐 맞아요. 해가지고 네네. 이게 또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네. 전통적인 어떤 그 굴뚝주 네. 아니면은 이제 진짜 뭐 재미없어 보이는 사업하는 그렇죠. 그 회사들 그러니까 한국전력처럼. 네, 네. 그런 네. 회사들도 사실 미래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고민을 아. 해야 되니까 네. 신사업을 많이 이제 네. 투자를 하죠. 대표적으로 또 뭐 국일재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아. 뭐 건자재 만드는 기업인데 네네.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는 아예 편입이 돼가지고 뭐 네. 탄력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고 네. 전통적인 또 그 경기가 좀 살아나면은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 본다면은 또 전통적인 그런 산업에도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또 조금 도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기업도 수익이 잘 나면 주식 투자해야 되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리지 않고 저는 이제 네. 뭐 물론 주력은 사실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되는 것들이지만 네. 또 이제 나머지 또 오를 만한 업종, 오를 만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하는 게 또 네. 우리의 계좌,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도 좀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제가 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냐면 우리 작가님께서 4차 산업혁명 책을 좀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장우진 작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못 되는 사람도 있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꼭 자기 중심 원칙을 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 자기 원칙, 자기 중심이 없으면은 거기서 이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언제까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원칙이 확고하게 있으면은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 궁극적으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원칙, 자기 중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사실은
배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식 투자를. 그런데 그때 제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뭐 수익을 조금 내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를 계속하면서 제 원칙을 세우고 투자 전략, 나름대로 생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흔들리지 않고 저의 생각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수익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꼭 정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화면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사진이었는데 저희 PD님께서 이렇게 뒤 배경 조정하시느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상당히 만족스럽고 뭐 기념으로 네. 보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이렇게 원래 사진이었는데 바뀌어서 또 실버 버튼. 야, 네. 저희도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하도록. 저희도 10만 명 넘었으니까 실버 버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뜻깊은 시간 가졌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유튜브 장우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